내용들을 수료하게 되면 2학년 말에 시험을 통해서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취득할 수 있고, 이 산업기사 이외에도 정보처리 기능사, 리눅스 마스터, 아마존 AWS에서 발행하고 있는 국제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는 창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관련 웹 및 앱 개발, 창업 아이디어를 창출해 청소년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 소프트웨어 개발과에 재학 중인 2학년 박민혁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에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요. 제 장래를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찾아보던 결과 이곳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에서는 자바, C, 파이썬, 노드.js와 같은 언어를 비롯해서 웹 개발, 앱 개발, 그리고 여러 가지 서버 응용들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학생들이 무언가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저희 소프트웨어 고등학교에 오시면 많은 것을 배우실 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저는 현재 경북 소프트웨어고등학교 2학년 사물인터넷과로 재학 중인 한수호입니다. 사물인터넷과는 이제 사람과 여러 가지 사물에 센서를 부착하여 사람과 사물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배우는 과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코딩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코딩 관련된 학교를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가야 했지만 경북의 최초로 소프트웨어고등학교가 개교를 한다는 소식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는요, 급식이 정말 맛있고 학교에서 학생에게 지원을 정말 많이 해줘서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을 크게 키울 수 있으며 졸업 후에 취업, 진학 등 여러 가지 길을 걸을 수 있고 먼저 진학을 하여 사회생활을 더욱 빨리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경북 소프트웨어고등학교 게임개발과 2학년 한용균입니다. 제가 이 학교에 오게 된 거는 일단 게임 개발에도 되게 관심이 많았고 옛날부터 제가 직접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주로 유니티라는 게임 엔진을 다루고 여러 알고리즘들을 다루면서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게임 디자이너로서 진로를 나갈 수도 있고 기획자로서도 나갈 수 있고 개발자로서도 나갈 수 있는 그렇게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진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강사님들은 저희가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시고 시설 같은 면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개발자 쪽으로 진로를 잡고 있다거나 이쪽 업계에 관심이 많다면 저희 학교 오신다면 아마 대부분 다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무조건. 오늘 저희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관심이 좀 생기셨나요? 혹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과 취업 및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으시다면 제 학교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경북교육청 창업사전. 다음번에 새로운 학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 이 영상은 이제 학교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필요한 직업 계곡을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만들어주는 영상입니다. 게임제도관의 분야를 맡고 있는 한윤빈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학업과 개발을 병행하다 보니 대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졌고 그래서 개발에 좀 더 집중을 해보고자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동아리 부원은 1학년과 2학년으로 나누어서 1학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주 쓰고 있는 유니티 엔진의 기초를 가르치고 있고 2학년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팀 협업 능력을 기르는 쪽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사용하는 게임들은 유니티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현재 저희는 구글 스토어에 서비스 진행 중인 게임이 있습니다. 아마 구글 스토어에 GBSW 프로젝트라고 치시면 저희가 출시한 게임들 한 번씩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동아리 활동으로 제작된 게임들은 각각의 플랫폼에 맞춰서 스팀이라든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여러 곳에 출시된 예정입니다. 동아리 내에서는 프로젝트를 팀 프로젝트로 진행하다 보니 먼저 팀 협업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협업 방법이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협업 툴 등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 게임 개발 툴들을 한 번씩은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니티 엔진을 저희가 주로 쓰고 있긴 하지만 게임 개발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익히고 하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미완성인 채로 끝나는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계속 이어가면서 서비스를 진행시키고 프로젝트 하나를 쭉 이어나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게임 개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마치 이 학교에 와서 게임 개발과를 정한 다음에 이런 동아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너무 게임 개발이 하고 싶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 게임 개발 실력을 배고 닦고 최종적으로는 제대로 된 게임을 하나 출시해 보려고 해서 가게 됐습니다. 예전부터 게임 개발하고 싶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개발하고자 했고요. 어렸을 때 그 퀴즈짱이라는 게임 사이트를 처음 접하게 된 이후로부터 게임 개발에 대해 관심이 생겼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게임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이후로 게임 개발을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방탈출 게임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게임을 하나 만들어서 출시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 사람들이 편하게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신 영상은 이제 해커톤 대회 이래서 학생들이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난 뒤에 팀을 구성해서 무각 2일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대회입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학생들이 과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피곤한 줄도 모르고 일부 학생들 아까 좀 쉬고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간식도 제공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했더니 성과가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교내에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경주에 호텔을 빌려서 하는 걸로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12월에 계획을 했는데 12월 되면 날씨가 춥잖아요, 그죠? 추워서 강릉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호텔에서 하는 걸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설명에 참석해 주신 학생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이 시점이 되면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학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보면 그래서 그 선택의 순간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살아가면서 물론 그 선택을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 선택을 할 때 정말 내가 선택을 잘했다 하는 그런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굉장히 얘기 많이 들으셨죠.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때 우리 생활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동영상으로 잠깐 짧은 동영상입니다.
한 1분 50초 정도. Four years ago, we started to wonder, what would shopping look like if you could walk into a store, grab what you want, and just go? What if we could weave the most advanced machine learning, computer vision, and AI into the very fabric of a store, so you never have to wait in line? No lines, no checkouts, no registers. Welcome to Amazon Go. Use the Amazon Go app to enter. Then put away your phone and start shopping. It's really that simple. Take whatever you like. Anything you pick up is automatically added to your virtual cart. If you change your mind about that cupcake, just put it back. Our technology will update your virtual cart automatically. So, how does it work? We used computer vision, deep learning algorithms, and sensor fusion, much like you'd find in self-driving cars. We call it Just Walk Out technology. Once you've got everything you want, you can just go. When you leave, our Just Walk Out technology adds up your virtual cart and charges your Amazon account. Your receipt is sent straight to the app, and you can keep going. Amazon Go. No lines, no checkout. No, seriously. 이 영상을 보면 이제 아마존고라는 마켓에 우리 유저들이 가서 물건을 살 때, 그 어플을 깔고, 어플을 휴대폰에 깔고,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면 사고 그냥 나오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향후에는 이런 마켓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의 힘이죠. 소프트웨어의 힘입니다. 이렇게 이제 변해갈 거라는 것,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뭐 캐셔의 직업은 없어지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 여러 가지 용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들면 가장 많이 들어보신 거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메타버스 많이 들어보셨죠? 또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러한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기저에는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모든 게 소프트웨어로 다 처리가 됩니다. 다 처리가 되고요. 근데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면서 산업 측면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가?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는 게 전 산업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순수한 소프트웨어, 과거의 소프트웨어는 어떤 전자 쪽에 관련되는 거 아닌가, 컴퓨터에 관련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금융, 유통, 게임, 미디어, 제조업, 자동차, 항공 그리고 데이터 전방위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소프트웨어가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저도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에 오기 전에 회사에 한 11년 근무를 했습니다. 회사를 밝히면 밝혀도 관계없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의 전신인 LG 반도체에 의해서 CPU를 개발했습니다. 반도체 CPU를 개발했는데 그때에 비중이 하드 CPU는 하드웨어가 한 70%, 소프트웨어가 한 30%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역전됐습니다. 소프트웨어 비중이 70%로 역전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앞으로 계속 확대해 갈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뭐 동영상인데 제가 그냥 타이틀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길이가 좀 길어서 개발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개발자 임금 인상 이유는 아마 한 2000년도 작년 재작년부터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연봉 2천 내지 3천만 원 더 얹어서 스카우트 해간다. 특히 우리 요즘 그 대학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 관심 있는 청년들이
하라쿠, 배당톱 이런 말을 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다인, 토스,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소프트웨어 회사도 아니고 유통회사 그런 것도 다 들어있죠. 그렇죠? 거기에다 금융까지 과세를 했습니다. 금융까지. 그러다 보니 수요는 모자라고 공급은 모자라고 수요는 넘치니 뭔가씩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뉴스에 나옵니다. IT 개발자 부인 전제 비전공자를 키운다. 대학의 문과를 나온 학생들도 그 소프트웨어 교육을 6개월에서 1년 받고 그리고 채용을 하는데 그 채용하는 회사들의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기초부터 배운 사람하고 중간에 허리부터 배운 사람은 한계가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이만큼 이제 인력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IT 기업인가 시중은행인가 얼마 전에 중소기업은행인가 며칠 전에 그 채용 공고난 걸 보니 소프트웨어 개발자 인원이 가장 많더라고요. 가장 많습니다. 이제 금융 쪽에도 굉장히 이제 소프트웨어 전공자,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모집을 하고요. 소프트웨어 분야가 좋은 게 능력 중심입니다. 학력은 별로 보지 않고 능력 중심이에요. 그리고 보졸 전문대졸의 경우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근무 환경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대졸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 제조업 관련 학과들, 전통적인 기계과, 전기과, 전자과 이런 데는 사실은 현장 근무를 하죠. 제조 현장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쪽은 현장에 있을 수 없잖아요. 사무실에서 같이 개발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제 학교 소개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학교 위치 혹시 모르시는 분 계세요? 경북 의성군 옥량면에 있는데요. 옥량면에 있는데 교통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 의성 경부고속도로 의성 인터체인지에서 빠지면 학교까지 거리가 딱 4km입니다. 4km 한 5분 정도 걸려요. 5분 정도 걸리고요. 대구에서 이제 IC까지 한 고속도로만 한 40분, 구미에서는 한 30분, 안동에서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여기 대구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과는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겠지만 3개 학과가 있습니다. 3개 학과. 소프트웨어 개발과 2학급 40명 모집하고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학과 1학급 10명, 게임 개발과 1학급 20명. 이렇게 모집해서 학점은 80명입니다. 이제 재학생들 출신 지역을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 학교가 이제 전국 단위 모집입니다. 전국 단위 모집인데 약 한 78% 정도는 경북에서 옵니다. 경북. 지역을 보면 경북에서 한 78%를 오고요. 대구에 또 경남 이렇게 하고 또 부산, 전남, 강원, 경기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이래 오고 있고요. 이제 경북 내에서는 구미에서 가장 많이 오고요. 칠곡, 의성. 몇 개 남녀 공학인데요. 한번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묘하게도 우리가 2번 모집을 했는데 비율이 동일합니다. 여학생 19%, 남학생 82%. 네, 동일하게. 통계라는 게 무섭죠. 이거는 아마 이 범위를 잘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잘 벗어나는 대략 여학생 한 20% 내외, 남학생 80% 내외 이렇게 가리라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을 공부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기업에 근무했던 경험을 가지고 제가 처음에 학교 와서 이제 일을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교육이 신뢰를 받지 못한 게 오래됐죠. 그래서 이건 잘할 수 있는데 왜 신뢰를 받지 못할까 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학생이 대학 진학을 하건 취업을 하건
학생 미래를 준비해주는, 학생이 성장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해주는 곳이 학교여야 한다. 이렇게 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을 우리가 1학년은 잘 모르니까 기초교육과정을 편성합니다. 기초로. 2학년에는 전공에서 심화로 들어가고요. 3학년에서는 전공 응용교육과정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가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취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취업을 해서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직무를 잘 처리하고 그리고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학교의 역할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학교가 소프트웨어 학교다 보니 1학년 때는 소프트웨어 기초 지식 습득하고 언어 중심입니다. 언어 중심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2학년 때는 이제 전공으로 조금 깊이 들어갑니다. 전공. 1학년 때 배운 언어를 바탕으로 해서 깊이 들어가고요. 3학년 때는 기업하고의 연계 활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아직 이제 우리가 3학년 내년에 운영을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올해부터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서 우리가 이제 겨울 방학 때는 지금 기업 몇 군데 하고 그 방학 때 우리가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학생이 가보고 이 기업 나 근무하고 싶다 이러면은 취업으로 좀 연계를 하자. 이렇게 지금 연계 기업하고 협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이제 캡스톤 프로젝트를 지금 2학년에도 적용을 하고 있는데 3학년은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이 캡스톤 프로젝트에서는 기업의 전문가들을 전부 리더로 해주기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전문가들이 매일 올 수는 없지만 소프트웨어라는 이 특성상 원격으로도 충분히 학생 지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의 전문가들, 개발자들이죠. 개발 부서의 관리자들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 팀마다 한 명씩 배정을 해서 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학교가 우리들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선생님이 내가 아는 것만 가르치고 이러면은 결국 학생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업에서, 현장에서, 산업사회에서는 어떤 기술들이 쓰이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학과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의 1년 양성 목표는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 앱 개발자입니다. 이제 프론트엔드 이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를 보잖아요. 보면 보이는 부분을 개발하는. 근데 그것만 개발해서 안 되잖아요. 그죠? 백엔드는 그 보이는 부분하고 인터페이스에서 뭐 서버하고 연결을 한다든가 이런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중점 배양 능력은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웹 프로그래밍, 모바일 프로그래밍 이런 능력을 기울여주고요. 상세한 교육 과정은 이렇습니다. 너무 깊이 말씀을 드리면 아직 용어를 처음 접하는 게 많은 분들 같아서 깊이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어쨌든 1학년 때는 프로그램 언어 중심이고 2학년 때 전공 핵심, 3학년 때는 프로젝트와 현장 실무 중심으로 학과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입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는 인공지능 개발자와 빅데이터 그리고 웹 개발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알고리즘 문제 해결, 딥러닝, 빅데이터, 웹 프로그래밍 이러한 능력들을 키워주는 거고요. 여기도 이제 학년별로 아까 다른 거 하고 1학년 때 비슷합니다. 언어이기 때문에 1학년 때 비슷하고요. 2학년 때 이제 학과 특성에 맞게 이러한 핵심 기술들을 배우는 교육 과정, 3학년 때는 현장 중심의 교육 과정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게임 개발과입니다. 게임 개발과가 조금 특성이 다르죠.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게임 개발과도 1학년 때 이제 운영 체제와 언어 그리고 게임 개발은 항상 게임 개발을 위한 엔진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엔진을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엔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요. 3학년 때는 역시 직접 게임을 개발해보고 기업과 같이 협력해보는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정규 교육과정입니다. 정규 교육과정인데 아까 동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학생들 활동이 굉장히 많죠.
학생들 바쁩니다. 바쁜데요.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되고 뭐 경쟁이 애매하죠, 그죠? 경쟁을 해라, 경쟁을 하지 말아라. 학교에서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협력을 강조합니다. 협력을 강조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원하지 않건 원하지 않건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지고 나가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보이는 부분이고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정당하게 경쟁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되기 위해서는, 정당하게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동등한 노력 또는 그 이상의 노력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의되시나요? 경쟁이 일어나니까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요. 현상계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해커톤도 동영상을 보셨는데 캡스톤 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 여기 이제 팀을 짜가지고 합니다. 팀을 짜가지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협력, 학생들 팀원들끼리 협력이 일어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능력을 기를 수가 있고 이제 기업도 같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기업체 현장 체험을 말씀합니다. 현장 연계에서 뭐 견학도 하고 현장 체험 학습도 하고 그리고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저희들 산업개발 교사를 학기당 한 5명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산업개발 교사는 기업에 현재 근무하시는 전문가들이 학교에 오셔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업을 하는 것들. 학생들은 모든 학생들이 포트폴리오 제작합니다. 내가 재학하면서 재학 중에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모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이 포트폴리오는 나중에 학생들이 이제 취업을 와서 면접할 때 들고 갑니다. 들고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다. 짧은 면접 시간에 나를 다 표현 못하니 그렇게 캡스톤 프로젝트 이제 진행 과정인데 좀 복잡하게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준비단에서 팀 구성하고 학생들의 프로젝트 설명회를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진도 관리를 해줍니다. 진도 관리. 이 프로젝트가 지금 정상으로 가고 있다, 늦다. 이렇게 진도 관리를 해주고요. 결과물 관리를 해주는데 상세하게 보면 방과 후에 합니다. 정규 수업 시간에 하면 방과 후에 하고요. 주제 선정하고 참가기업 섭외를 해서 참가기업 섭외는 이제 학교에서 하죠. 학생들이 주제는 학생들이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고 팀 구성하고 보통 5명 내외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서와 진행 상황을 제출하고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1학기에 중간 발표. 왜냐하면 3월달에 시작해서 연말에 가서 점검하면 이게 제대로 진행이 늦었는 학생들은 좀 포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 점검을 합니다. 중간 점검을 해서 다시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고 6월 말에 최종 제출을 하고 7월 초 이렇게 성과를 발표하는 내용들을 하고 이거는 프로젝트 결과물입니다. 학생들이 개발했는 앱이에요. 여기 보면은 정신관 웹실 예약 앱. 정신관은 우리 학교 기숙사 이름입니다. 기숙사 이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학생들이 개발해서 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도리맵. 이거는 그 공영 지역이 옛날 이름이 도리원입니다. 도리원. 그래서 그 지역을 안내하는 그런 앱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공동구매하는 앱. 정신관 아웃고는 이거는 정신관에 학생들 이제 주말에 외출하거나 외박하거나 이런 거 관리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구글 플레이에도 이렇게 몇 가지를 올렸습니다. 게임도 있고 올렸어요.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을 텐데 개발해서 그리고 이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라는 걸 운영합니다.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에서 취득하는 자격증이 기능사 자격증이죠. 기능사 자격증인데 이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활용하면 이제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사는 이제 전문대학 졸업자라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는데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과정평가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그러면 산업기사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국가 직무 능력 표준으로 설계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이거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를 거쳐서 산업기사를 취득하는 그런 건데, 근데 교육과정이 우리가 이 과정평가형 자격은 교육과정이 필수 선택으로 딱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세팅을 해놓는데 거기에 맞는 게 소프트웨어 개발자만 돼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만. 이제 학생들 방과후 수업은 이렇게 합니다. 학년별로 지금 내년 지금 3학년까지 여기 안 나타나 있는데 1학년은 2학년인데 1학년은 1학기 때는 정보 처리 기능사를 하고요. 그리고 월화에 전공을 합니다. 수요일은 학생들 이제 특기 적성입니다. 학생들 좀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수요일은 그렇게 하고요. 이제 방과후는 하루 2시간입니다. 2시간.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는 1학년은 직업기초능력평가 대비반, 직업기초능력을 2학년 말 또는 3학년 초에 시험을 칩니다. 직업기초능력이 전국의 직업계보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은 기술품 프로젝트 하고요. 토요일은 우리가 이제 기숙사가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2주에 한 번씩 가고 그리고 한 주는 기숙사에 남는데 그 남는 주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남는 학생들 지금은 한 50%의 학생이 남습니다. 50%의 학생이 남는데 그때의 학생들에게 이러한 전공관련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되면은 전공이죠, 그죠? 전공입니다. 2학년은 아까 교육과정도 우리가 전공 심화를 이용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전부 전공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 심화 동아리라고 있습니다. 전공 심화 동아리가 있는데 동아리가 뭐 이거 외에도 있습니다. 근데 전공 심화 동아리는 들으신 분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기능대회를 준비한 기능대회, 이제 각 지방 기능 경기 대회가 있고 전국 기능 경기 대회가 있죠. 얼마 전에 전국 기능 경기 대회가 끝났는데 그걸 대비하는 동아리인데요. 우리가 일단 5개로 운영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보안, 게임 개발, 정보기술, 웹 디자인 및 개발 5개로 운영을 하는데요. 지난 4월달에 경상북도 지방 기능 경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우리 학생들은 지금 최고 학년이 2학년이죠. 최고 학년이 2학년입니다. 다른 학교는 대부분 이제 3학년들이 출전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보안, 게임 개발 이 세 종목에선 금, 은, 동을 전부 저희 학교 학생들이 다 입상했습니다. 그냥 뭐 속된 말로는 그냥 싹쓸이 이렇게 그랬고요. 정보기술이 동상 받았고 웹디자인 개발은 은상과 동상 이렇게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8월 29일부터 9월 2일 경상남도에서 전국기능 경기대회가 있습니다. 전국기능 경기대회가 있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은상과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이버 보안에서 금상과 장려 2명, 그리고 게임 개발에서 장려 2명, 그리고 웹디자인 개발에서 장려 2명 이렇게 입상을 했습니다. 입상을 했는데 전국 기능 경기대회는 굉장히 어려운데 아마 들으신 분 계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전국 기능 경기대회 금상은 상금이 1,000,000원입니다. 1,000,000원이고 2년 동안 금상을 탄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전을 해서 세계 기능 경기대회에 출전할 국가대표를 선발합니다. 국가대표를 선발하는데 이 학생은 아마 거기 평가전에 나가는데 제가 나이가 어려서 좀 걱정입니다. 2학년이거든요. 2학년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 기능 경기대회에서 입상하면 굉장히 혜택이 많죠. 굉장히 혜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거하고 세계 기능 경기대회에서 금메달 딴 거하고 동일한 대우를 해줍니다. 연금 나오고 아파트 뭡니까? 신청 청약할 때 가점 주고 동일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 좀 준비를 좀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출전해서 이런 성과를 거둬서 밖에서 깜짝 놀라요. 깜짝 놀랍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도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정말 의외다. 그래서 제가 의외가 아니고 실력이다. 그리고 다양한 외부 사업을 운영합니다. 특성화고 혁신 지원 사업. 이건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학교에서 엑셀을 받아서 어떻게 학교를 바꿔갈 것이냐. 거기에 맞게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학생들 지원해주고. 그런데 사이버 가이언스 정보보안 지원 사업. 이거는 정보통신 정통부에서 하는 거예요. 정통부에서 하는데 이게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국에 아마 6개 학교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뒤에 나오고 싶은데 그 중에 지방에 있는 학교 우리 학교밖에 없습니다. 전부 수도권 학교입니다. 그리고 미래 핵심 기술 취업 역량 강화 연구학교 운영하고요. 연구학교 올해 끝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과정평가위원 자격제도 산학교육에서 말씀드렸고요. 알고리즘 교육을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회도 나가고. 그리고 기업인사 초청 특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기업 탐방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에 이제 참가해요. 이제 MOU 체결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2학년이긴 하지만 올해부터 학생들이 취업할 기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과 산업협력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제 무한 형제들 아시죠? 배달 연정. 무한 형제 외에 한 40여 개 업체, 기업과 출발체, 지자체에서 저희들 학교에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지자체 그리고 대학교, 연구기관. 지금 여기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지금 오늘 감사하게도 이 장소를 빌려주신 여기 대구 디지털혁신진흥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지금 또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친히 또 참석이 좀 잠깐 일어납니다. 여기 대구 디지털 혁신진흥원의 경영기획실장님이십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다고 친히 나오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쭉 이렇게 제가 체결해놓은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기업은 지금 여기 다 나타내지 못했는데 협약은 지속해서 이제 부탁을 해나가는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올해 5월인가요? 산업협력자문위원회를 디지털혁신진흥원 여기에서 했습니다. 몇 층인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기업분들 그리고 협회분들을 모시고 했는데 제가 이걸 왜 했는가 하면 협약을 맺고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자문을 좀 받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있는 그대로 다 오픈을 해놓고 기업들에게 점검을 받자. 그렇게 했습니다. 점검을 받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그래서 점검을 다 받고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그때 나온 의견의 주류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교육과정을 편성을 했다. 교육과정을 편성을 했고 근데 교육과정도 저희들이 그 이전에 벌써 이제 개별 기업들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 전문대 수준 되는 것 같다. 전문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학교에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공하고 기술 수준은 그 정도면 됐다. 그 정도면 됐는데 학생들이 나중에 취업을 해서 기업에 왔을 때 그 기업의 조직 문화에 어떻게 녹아야 되고 대인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협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프로그램에 넣어서 운영해 달라 이런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내용들은 이제 학교 프로그램에 녹여 넣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요 성과 보면 지방기능경대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제 15명이 우선했습니다. 15명이 우선하고
자격증 취득 1학년 때 지금 전국처리 기능사 학생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0% 이상. 그리고 사이버 가디언스 선정, 아까 말씀드렸죠. 전국 6개 학교 중에 수도권을 제외하고 유일한 학교고, 코딩 대회. 코딩 대회에 나가서 이제 통일을 준비하는 코딩 대회 전국 대회입니다. 전국 대회에 나가서 최우수 장려를 받았고, 전국 경영대회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창업대회 최우수, 전국 7개 팀 중에 2개 팀이 선정했는데 저희들이 최우수 받았고, 그리고 이제 SK 스마트앱 챌린저 대회 본선 진출해 있습니다. 진출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바쁘겠죠. 바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진학에 좀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를 와서 대학 진학을 하려고 하면 가장 유리한 게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 가는 게 저기 내 전공을 살리면서 가장 유리합니다. 특별 전공으로 하는데요. 뭐 이런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한번 선정되면 5년 유지하는 거였습니다. 사업 잘하면 계속 가고 아니면 탈락시키고 됩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 수도권에 가장 많죠. 대전, 충청, 여기구나. 그리고 제주, 그리고 강원, 대구 등 부산, 경남 이래 있는데 전국에 현재 이제 44개입니다. 44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는가 하면 소프트웨어 특기자를 선발하는 전형이다. 전형은 서류 전형과 면접, 주로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유리하고, 여기에는 나타내지 않았습니다만 선취업 후학습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선취업 후학습. 그건 뭔가 하면 기업에 재직하면서 대학을 가는 거. 요즘 그렇게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아까 그 산학협력 간담회 때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기업분들도 그랬고, 또 이제 협회 원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대구 영국에 지금 여기가 다시 여기가 소프트웨어에서 직접 지지요. 기업에서 좀 같이 협력을 해서 재직자들이 대학을 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협력해달라 했더니 그 뒤에 신문에 한번 났더라고요. 여기 디지털혁신진흥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하고 해서 그거를 추진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재직하면서 주말과 야간에 이제 대구에 있는 대학들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 쪽으로 대학을 가서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합니다. 아까 하루 영상으로 보셨죠? 영상을 보시면 기상이 6시 30분인데요. 실제로는 6시 30분보다 좀 늦게 일어납니다, 학생들. 그 시간에 못 일어나죠. 식사하고 이제 8시 20분까지 등교하면 학교 중식하고, 그리고 4시 30분부터 정리하고 청소하면 방과후를 때 2시간 합니다. 2시간 하고 저녁 식사하고 또 2시간은 자율학습을 한다든가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그리고 기숙사에 9시에 기숙사에 들어갑니다. 9시에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처음은 조금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 분야의 특성상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하고 이러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냥 이 방과후도 그렇고 동아리 활동도 그렇고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노트북을 가지고 또는 컴퓨터 데스크탑을 가지고 뭔가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잘 갑니다. 네, 시간이 굉장히 잘 가고요. 또 나오는 성과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 학교 간단하게 내가 이제 희망하면 저는 기숙사 입소 가능합니다. 모든 학생에게 재학 기간 중에 노트북을 대여를 해줍니다. 교복 무상 제공, 교복 무상 제공할 때 많죠. 네, 교복 동복하고 다 무상 제공합니다. 다양한 장학금 지원입니다. 시설입니다. 시설. 이제 학교가 지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다시 지어서 개교한 지 올해 2년째이기 때문에 시설들이 전부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이제 학생 활동 중심의 교실 환경이 있습니다. 여기 오면 교실의 색상이 큽니다. 다른 학교는 1.5배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교실에서도 노트북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 휴식과 수업이 함께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필드 보면 굉장히 넓으면서 쾌적한 환경으로 되고 뭐 동아리 활동할 수 있는 실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실습실 조감도를 한번 영어 소프트웨어 와 보신 학생 또는 학부모님 계신가요? 우리가 설명회할 때 혹시 그 설명회를 학교 내에서 진로 체험으로 몇 번 했거든요. 네. 조감도입니다. 조감도인데 보시면 이거를 좀 확대해서 이건데 정신과 이게 기숙사입니다. 기숙사고요. 여기 이제 강당하고 교실인데 1층에는 교실실, 2층에는 강당입니다. 강당이고 원래 옛날에 있던 건물은 요거 한 개입니다. 공간 요거 하나. 옛날에 있던 건물. 여기는 이제 우리가 중학교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중학교하고 병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선생님들 업무실과 중학생들이 쓰는 교실도 있고요. 코딩관이 우리 이제 고등학생들이 여기에 교실도 있고 실습실도 있고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뭐 시설들인데 실습실 우리는 실습이더라 전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입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실습실 이렇고 이제 교실의 책상이 요즘 큽니다. 책상이 큽니다. 회의실 있고 도서실, 강당, 컨퍼런스룸, 급식실. 이제 기숙사 쪽에 기숙사. 이제 4인 교실인데요. 4인 교실이고. 그 방 내에 이제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원래 방 내에 2개 있습니다. 4명이 쓰는데 그렇게 4명이 한 개를 쓰면 좀 등교 시간 이만해서는 좀 많이 2개를 쓰기 때문에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공용 화장실도 있고 세탁실, 휴게 공간, 체육 단련실, 열람실, 기숙사 내에 있습니다. 랩실도 기숙사 내에 랩실도 있고.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전형 요강 저희들이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직업계고들이 모든 직업계들이 특별 전형과 일반 전형 두 가지로 나눠서 하죠. 나눠서 하는데 모집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프트웨어 개발과 40명,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20명, 그리고 게임 개발과 20명 해서 총 80명이 정원입니다. 80명이 정원이고요. 우리가 85%를 특별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85%는 올해 특별 전형 비율을 조금 높였어요. 하고 15%를 일반 전형으로 선발하는데 일반 전형에 위성군 소재 중학교 학생들을 4명을 선발하고요. 교육령 1명 해서 그리고 전국 단위 졸업 예정자를 해서 8명 그리고 68명은 특별 전형에서 선발합니다. 특별 전형에 지원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겁니다. 특별 전형은. 그리고 일정은 아마 중학교에서 잘 알고 있겠지만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원서 접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상고등교육청에서 원서 접수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서 접수 시스템.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제 별도로 또 안내를 할 거예요. 데리고 가던 다시는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한 일주일 전부터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일주일 전부터 준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성적 산출은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졸업생의 경우는 3학년 2학기까지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거의 하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성적은 안 들어가고 중학교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의 다른 점이 뭐냐? 특별 전형은 교과 성적을 150점, 300점 만점으로 50%죠. 50% 받는 거라고요. 그리고 출결 봉사는 특별전형, 일반전형 동일합니다. 그리고 취업 희망 및 학업 계획서가 50점, 자기소개서 50점, 이래서 300점. 일반전형은 교과 성적이 220점입니다. 그리고 출결 봉사 동일하고요. 그리고 취업 희망 및 학업 계획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30점, 이래서 300점이라는데요. 이런 걱정들을 하세요. 취업 희망을 한다고 계획서를 냈는데 나는 졸업하면 반드시 취업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졸업 때는 뭐 대학을 가도 되고 취업을 해도 되고 거기에는 구애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교과 성적은 9과목으로 옵니다. 9과목.
지원자가 이수한 과목 9과목을 보는데요. 혹시 학기별로 9과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되는 과목이. 그럼 그건 비워놓으면 됩니다. 비워놓으면 나머지 과목 평균으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과목 평균으로. 근데 교과 성적 산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학교 홈페이지가 있고 입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럼 입시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그 중간에 교과 성적 산출 잘 안 보이는데 교과 성적 산출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여기서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입시형 교과 성적 산출 이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인적사항 넣으시고 여기 보면 이렇게 선택하게 되십니다. 우리 그 성적이 요즘은 전부 A, B, C, D, E로 나오죠. 그죠? 그럼 그거 선택해서 쭉 넣으시면 내가 이수한 학기, 이수한 과목만 쭉 넣으시면 몇 점이라고 나옵니다. 좀 나오는데 지금 이게 이제 사실 저희 커트라인을 이제 원시적으로 딱 몇 점이냐 이렇게는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데요. 저 점수가 특별전은 150점 만점이었죠. 90점이면 안정권, 75점이면 또 가능한 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2년간 입시를 했을 때는 뭐 한 1.4대 1, 1.5대 1 이렇게 됐습니다. 경쟁률이 한 1.4대 1, 1.5대 1 이렇게 됐고요. 근데 특별전형에서는 그 교과 성적이 좀 낮아도 학업 계획서, 자기 소개서를 또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낮아도 이쪽에서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으면 잘 작성을 하면 좀 유리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질문들인데 그냥 질문을 받을까요? 아니면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자, 대체로 좀 과묵하시네요, 그죠? 다른 학교 정기 전형과 중복으로 원서를 낼 수 있나요? 대구는 경상북도하고 입시 일정이 다르죠. 대구가 더 늦게 하죠. 대구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구는 우리 학교 내도 됩니다. 경북 학생들 예를 들면 대구도 그럴 겁니다. 대구도 예를 들면 특성하고 맨 처음에 마이스터고 하죠. 마이스터고 하고 특성하고 일반교육을 하는데 그 시기에 같은데 두 군데 못 내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고요.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차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신 성적 반영 비율 특별전형이 더 낮죠. 특별전형이 더 낮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쓸 때 대회 이름 또는 참여했던 프로그램 이름을 적어도 되는가? 교내 대회는 다 적어도 됩니다. 교내 대회.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이제 뭐 과제, 뭐 사교육 이런 것 때문에 법적으로 이제 교회 대회 이런 거는 대입에도 못 쓰게 하죠. 고입에도 마찬가지로. 교회 대회에 나가서 상 받은 거는 대회명 이런 거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고 다만 이런 거 대회명을 안 쓰고 이러한 내용으로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쓰는 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학업계획서 자기소개서 양식과 샘플은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학교 홈페이지 입시 안내 공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입시 안내 공지. 교과 성적에 코딩 테스트나 포트폴리오를 보지 않습니다. 코딩 테스트 실시하지 않습니다. 작년 입시 과별 커트라인인데 아까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80명을 이제 그걸 올컷이라고 하는데요. 올컷으로 다 1등부터 이제 특별전 68등, 1등부터 68등까지 선발을 해서 지망학과를 희망 한 대로 배정을 합니다. 1지망, 2지망 이렇게. 네. 그래서 과별 커트라인은 없고요. 과별 커트라인은 없습니다. 본인의 적성에 맞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적성에 맞는 과를 선택하는 게. 근데 우리 학교는 뭐 거의 이게 소프트웨어 분야이기 때문에 적성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입학하기 전에 어떤 공부하면 좋을까요? 아까 재학생들 얘기 들으셨는데 공부를 해서 오면 좋고 아니면은 나중에 합격한 뒤에는 학교에서 안내하는 거 그거만 해도 좀 충분합니다. 취업 전형으로 받지만 대학 갈 수 있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대학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는 무조건 입사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자만 입사합니다. 희망자만. 기숙사비는 기숙사비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지금 이들이 급식비는 전혀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지원받고 또 다른 사업을 하고 해서 식비는 없습니다. 식비는 30다 무료입니다. 30다 무료. 근데 기숙사 운영비가 있죠. 예를 들면 기숙사에 원래 뭐 사감에 그려놨든지 아니면 기숙사에 뭐 전기료 이런 것들도 이제 학교에서 많이 지원을 합니다. 많이 학교 예산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아껴서 그래서 지금 이게 내년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이제 올해는 이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저희들이 연초에 그 예산 계획을 세우면서 학생당 한 달에 한 2만 원 내지 3만 원 정도 하면 되겠다. 학교 예산으로 나머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오고 이제 이때쯤 되면은 어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학교 운영위원회를 했는데요. 예산을 다시 짜보니까 예산이 그것도 안 받아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기숙사비를 안 받습니다. 안 받는데 내년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더욱이 내년에는 학생 수가 늘어나잖아요. 학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뭐 한 어느 정도는 예를 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최악의 경우 10만 원은 안 넘어가겠습니다. 10만 원은 안 넘어가겠습니다. 월. 기숙사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거는 뭐 내년에도 저희들이 예산 운영을 하면서 그건 최대한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고 기숙사는 매주 귀가해야 하나요? 2주에 한 번씩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매주 가고 싶으면 매주 가도 되고요. 2주에 한 번씩 가고 싶으면 2주에 한 번씩 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기숙사에서 음식물 섭취 가능한가요? 원래 기숙사에는 법적으로 외부에서 조리한 음식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중독 때문에 외부에서 조리한 음식, 식당에서 배달 음식 이런 거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학생들이 간식으로 조리 음식이 아닌 거 있습니다. 뭐 컵라면 이런 것들. 근데 저는 좀 학생들에게 자제를 시키라고 합니다. 자제를. 인스턴트 식품이잖아요. 인스턴트 식품. 근데 이제 학생들은 그렇지 않죠. 그런 거는 이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도록 뭐 전자레인지나 뜨거운 물, 뭐 냉장고 이런 것들은 뭐 학교에 기숙사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자율학생은 아침까지만 되는 토요일 아침까지. 그리고 그 이유는 학생들이 이제 저희들이 학생들이 또 전공 수업하고 방과후 활동하고 또 외출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외출하고 그래 나와서 또 일주일 동안 그 급식 먹다가 또 밖에 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일과 후에 학원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의 학원이 갈 만한 학원은 없고요. 다만 뭐 원격이라든가 원격 이런 것들, 온라인 수강 이런 거는 가능하고 만약에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거는 가능한 강좌를 개설을 해줍니다. 개설을 해주고 이게 이제 우리 학교 교육과정과 학생 전공에 맞다 이러면 그래서 아마 별도로 사교육을 할 필요는 제 판단에는 그래도 큰 필요성을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기숙사에 남았는데 내가 외박을 할 수 있느냐? 기숙사에 남았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거 가능합니다. 부모님하고 다 허락받고 외박 가능합니다. 이 정도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그 외에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 받고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과별 지망 비율. 예. 그런데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오는데 아까 제가 선발을 할 때
80명을 전체를 선발, 예를 들면 특별전형 68명을 전체를 선발 다 해놓고 거기에서 지망한 대로 이렇게 배정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희망하는 데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를 가장 많이 지망하고, 이제 게임 개발 쪽은 뚜렷한 주관이 있는 학생들, 게임 쪽 이렇게 지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하려고 하면 그 전체 68명 안에 드는 게 중요하죠. 됐습니까, 다음? 예. 또 질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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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게 전공 심화 동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전공 심화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학생은 아예 부분 없습니다. 내가 하겠다 희망하면은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대회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여학생들이요 생각보다 강합니다. 제가 이제 저는 여학에도 이래 남녀공학학교를 근무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구미전자공고에서 이제 교사하고 교감까지 했고요. 구미전자공고 제가 13년 반 근무했습니다. 13년 반. 거기는 여학생 비율이 한 25%에서 30%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느낀 게 이 학생들이 정말 근성이 대단하구나 그런 걸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정 초임으로 갔는 게 영천에 있는 경북식품과학 마이스터고에서 제가 교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여학생하고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이 한 40% 됩니다. 남학생이 한 60% 되는데 여학생들이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생활지도상의 문제 같은 그런 거는 학교에서 비율을 엄격하게 정합니다. 엄격하게 정합니다. 구미전자에서는 예전에 조금 문제는 있었습니다. 식품과학 마이스터고나 지금 소프트웨어에서는 뭐 그런 여학생 때문에 어떤 문제 생긴 그런 건 없었습니다. 또 질문. 예. 저 두 가지 질문을 할게요. 예. 첫 번째가 이제 중간에 과를 전향할 수 있는지, 두 번째가 내가 이제 소프트웨어과를 배우고 있는데 뭐 게임의 종류의 다른 과를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예. 예. 그 두 가지 질문. 예. 일단 과 전과는 안 됩니다. 전과는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고교 학점제라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내가 소프트웨어 개발과에 있으면서 나는 게임 개발과의 과목을 듣고 싶다. 그러면 그 과목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다. 현재 기숙사에는 100% 아이들이 들어가 있나요? 아닙니다. 100%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숙사에 100% 아이들이 차 있는지 전 학생이 다 기숙사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요. 예. 기숙사의 그 아이들 인원의 몇 % 정도 차는지. 지금 이제 기숙사가 저희들이 기숙사의 수용 인원이 180명입니다. 180명인데 지금 1, 2학년이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밖에서 다니는 학생이 있고 143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143명. 그래 좀 비어 있고 비어 있는데 이제 뭐 한 방에 3명씩 있는 그런 방도 있고. 그러면 내년 되면 기숙사가 모자라잖아요. 그죠? 내년 되면 학생 정원 240명입니다. 근데 지금 비율대로 해도 아마 기숙사에 있어야 할 학생들이 한 210명대, 220명대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3, 40명이 4명씩 들어가면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학생 전용 기숙사를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설계 단계, 설계 공모 단계입니다. 공모 단계인데, 그래서 여학생 전용 기숙사는 지금 인원은 한 70명 정도 인원 될 수 있도록 아마 완공 지금 예정이 내년 10월, 11월 이래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학생들이 한 방에 5명 있어야 될 거예요. 5명. 그래서 지금
그걸 우리가 이제 주변의 다른 시설을 이용할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지역이 시골에서 다른 시설을 이용할 만한 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가을쯤 되면은 지금 기숙사를 빨리 짓기 위해서 이제 모듈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듈라에서. 그래서 제가 그 모듈라 때문에 모듈라 들어보셨죠? 모듈라 건축. 아 그래요? 이제 모듈라 그때는 모듈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인천에 전시장까지도 가보고 어쨌든 이제 모듈라를 잘못 이해하시면 조립식 아니야 이러는데 조립식 아니고 이제 일반 일의 건축물 이거를 우리가 RC 콘크리트 조립했는데 RC 조립입니다. 그런데 뭐 성능이나 안전성 이런 게 훨씬 더 뛰어나더라고요. 금액이요. 이런 건물 짓는 것보다 1.4배 들어갑니다. 1.4배 들어가고 그럼 그 대신에 안전하고 그 내구성도 좋고 공기가 단축돼요. 그래서 뭐 경상북도 요즘에 돈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 아니다. 중요한 게 학생들이 빨리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모듈라 기숙사로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그건 없습니다. 네, 그건 없고요. 저희들이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는 일요일 저녁에 그 자가진단을 합니다. 일요일 저녁에 자가진단 해서 등교 일주일에 한 번 자가진단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예, 또 궁금하죠? 예.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이제 국가교육과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인문교과 있잖아요. 그걸 이제 보통교과를 하는데 그거를 몇 시간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도 학생들이 1, 2학년 때 하고요. 그리고 이제 1학년 때 많이 하고 2학년 되면 좀 줄어들고 3학년 되면 전부 전공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규교육과정은 국가에서 몇 시간을 비율을 어떻게 해라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비율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되고요. 지켜야 되고 다만 이제 방과 후나 주말 뭐 방학 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을 하는데 이제 그런 걸 편성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프로그램들 그렇게 이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예, 또 예. 합니다. 방학 때는 안 됩니다. 방학 때는 안 되고요. 지금 전문 심화 동아리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방학 때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학생들한테 희망을 받습니다. 희망하는 학생이 있으면 운영을 하는데 기숙사는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기숙사에 자고 하는 건 되는데 이제 그 급식이 안 됩니다. 급식이 안 돼서 저희들이 이번 여름 방학 때 어떻게 했냐면 전문 심화 동아리 학생들 그리고 나는 프로그램에 1학년 중에 프로그램 기초를 좀 더 배우겠다 이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 학생들 기숙사에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학교 예산을 점검을 해보니 학생들에게 밥을 먹여줘도 괜찮겠다 이래서 외부에 그 도시락 업체 위생 점검을 저희들이 하고 꼼꼼하게 하고 거기를 불러서 학교에서 제공을 해줬습니다. 학생들이 돈은 안 되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나 공부할래요.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맞죠, 그죠? 또 다른 질문. 뭐 궁금하시면 질문하십시오. 1시간 걸렸네요, 그죠? 다른 거 없으면 어떻게 마칠까요? 네. 마치시고 혹시나 뭐 이외에 내가
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이러면 우리 저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Q&A 있습니다. 질의응답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입시 안내된 그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우리 담당 선생님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마치고요. 학생들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진로를 선택할 때는 남 따라가지 말고 내 적성이 여기에 맞는가. 그리고 졸업 후에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행복할 수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라고. 그리고 내가 선택한 분야가 장기적으로도 계속 성장을 하느냐 이걸 생각해서 학생들은 진로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우리 학교를 선택하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학생들이 정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